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야,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 공부할 수 있을까? 또는 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예. 그거 분명히 제가 답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은요, 중독돼야 됩니다. 중독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예.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요, 바로 공부 중독입니다. 공부 1년만요. 저도 요즘 중독에 빠져버렸거든요. 예. 원래 꽃빵요, 내년까지요. 독서 중독입니다. 예. 아저씨 처음 들어보네. 제가 책을 꽤 많이 읽어요. 근데 정약용 알죠? 다산 정약용 있잖아요. 이분은 독서 광입니다. 빌 게이츠처럼요. 그럼 이분이 자기 애들한테요, 항상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독서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그제 이 정약용 씨가 항상 초서. 항상 초서를 하러 갑니다. 초서. 초서가 뭐냐면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다 보면 나름대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밑줄도 긋고 체크도 하고 메모하잖아요. 메모를 남겼다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밑줄 치고 체크된 것을 옮겨 써라 이 말입니다. 옮겨 써래요. 안 그러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옮겨 써라. 초서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1년 동안요, 초서해야 됩니다. 강의만 들으시면 안 되고, 들은 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손으로 쓰면 안 돼. 경부터 워드 치면 파일 정리하면요, 정말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부터 워드 정리하세요. 정말 도움됩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만 열심히 하다가 특히 원래, 이제 이 초서란 말 듣고 직접 실천해 봤거든요. 힘이 많이 들어요. 읽은 책, 몇 주 친 거 전부 다 또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다시 이제 서브노트 만들듯이 초서를 옮기게 되면요, 아주 깊이가 있어지고 이 내공이 깊어지더라고요. 정말 힘들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초서 정리하는 맛에 푹 빠져가지고요. 시간 간 줄 몰라요. 힘들긴 해요. 그런데 정말 내공이 쌓여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 계속 책을 보다 보니까 주로 특히 많이 보는 게 부동산 실무 관련 책을 많이 봐요. 예를 들면 뭐 특수 권리 경매 있죠, 그죠? 뭐 법정지상권, 뭐 유치권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이제 지분 경매라든지 또는 이제 부실채권 NPL 경매라든지, 이거 자꾸 보니까 너무 전문적이야.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이걸 한 달 계속 보니까 머리가 멍해집니다. 다 손 놓고 싶어요.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야, 이거 계속 못 보겠다. 글씨가 안 들어가요. 일단 서두했어요. 다음에 제가 돌 것 같아가지고요. 서두했거든요. 그러면서 뭘 할까? 딴 걸 보자. 일단 실무를 접어두고 한 주건 2주건 다시 컨디션 돌아올 때까지 일단 다른 스타일의 가벼운 책을 보자. 그때부터 이제 다른 책을 몇 권 여러 권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읽으니까 오히려 다시 컨디션 돌아오더라고요. 그 여러 권 책 중에 한 권이 여러분 공부에 도움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하루 10분의 기적입니다. 저도 이것 보고 좀 소름 돋았어요. 이야, 짧은 책이지만 정말 공부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도움되면 여러분도 도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 10분의 기적입니다. 사실 얘가요, 2009년도에 8년 전입니다. 2009년도에 KBS에서 방송이 되었었어요. 따로 소개됐는데 방송을 전부 다 못 보여주니까 여기서 책 쓴 쪽이 바로 KBS 수요 기획팀이거든요. KBS 쓴 건데요. 그래서 방송을 다 못 보여준 것을 책으로 옮겨서 이제 책을 한 거 맞는 겁니다. 근데 책값이 비싸요. 얼마? 12,000원이요. 이러면 책 못 사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뭐 1년 뒤에 한 2시간이면 다 읽는 건데 어떻게 12,000원 주고 책을 사봅니까? 그러니까 책을 뭘로 보지? 중고. 알라딘 아시죠? 그죠? 알라딘. 거기 가면요, 이것만 딱 검색하면요, 중고책이 한 60몇 권 나와요. 그럼 책값 얼마 하지? 처음에 딱 보면요, 딱 열어보면요, 이게
1,500원요. 껌값이지 뭐. 2,000원, 2,500원, 3,000원 점점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요 따로 3,000원 주고 샀어요. 3,000원. 예. 3,0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얻은 것은요 정말 많은 걸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따로 2,000원, 3,000원 투자해가지고 자 여기서 얻는 게 크다. 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 늘 고민하는 거 머리가 나빠서. 이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굳어서 특히 40대, 50대 늘 하는 얘기가 야 정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머리가 굳어서 나빠서 말짱 거짓말입니다. 왜냐? 머리 구조가요. 좌뇌가 있어요. 우뇌가 있어요. 머리가 좋다는 것은요. 바로 좌뇌, 바로 지능입니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바로 좌뇌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요. 좌뇌가 아니고 우뇌가 담당합니다. 학습 기능. 그러니까 이제 분석력, 판단력. 그래서 이때 이 학습 기능은요. 좌뇌가 아니고 우뇌가 담당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하는 이유가 핑계대 말입니다. 공부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쪽은 좌뇌가 아니고 우뇌니까요. 이 우뇌 기능은 뭐예요? 학습을 잘한다는 게 바로 공부 방법입니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지? 효율적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항상 공부 방법만 뛰어나면요. 우리 시험 문제가 없게 말입니다. 지금부터 머리 나쁘다 하지 마세요. 말짱 거짓말입니다. 공부 방법이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또 많은 분들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40대, 50대요. 심지어 60대도 드물겠지만은요. 예. 되게 40, 50대만 되면요. 나이가 많아서요. 머리가 굳어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사람의 몸은 언제나 넓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몸이 자 노화되는 게 정확히 과학적으로 따르자면 몇 세부터 몸이 노화가 될까요? 25요?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몸이 노화되는 시기는요. 20살부터 노화가 된대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한참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젊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 몸은요. 20살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뇌는요. 언제부터 노화가 될까요? 인간의 뇌는요. 언제부터 노화되느냐? 몸하고 달라요. 인간의 뇌는요. 60, 50까지 뇌가 발달이 됩니다. 65이 안 넘었다면요. 절대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하지 마세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요. 계속 뇌가 발달이 되고 끊임없이 뇌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나빠서 나이가 많아서 말짱 거짓말입니다. 포인트가 3번입니다. 요거 강조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요 책이 바로 하루 10분의 기적입니다. 10분. 여러분도 중세 공부하는데요. 하루에 5시간, 10시간 우직히 앉아서 막 종일 공부한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공부하다 뭐 10분 관리 제대로 하세요. 10분. 요 책은 딱 3가지입니다. 10분 학습법, 10분 공부입니다. 1시간 10분 공부, 10분 공부. 10분 운동법, 10분 휴식법. 그래서 10분 동안에 10분 학습, 10분 운동, 10분 휴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가 중요하니까요. 얘가 바로 시테크입니다. 시간 테크예요. 시테크를 잘해야 됩니다. 시테크. 그래서 10분 학습이 뭐냐? 얘가 바로 틈새 시간 활용입니다. 제가 초시간 강조했어요. 항상 짜투리 시간 활용 잘 하세요. 얘가 바로 틈새 시간입니다. 제가 독서에 푹 빠진 것도요. 강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이동하면서 전철에서요. 전부 다 틈새 시간 활용입니다.
정말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틈새 시간 하게 되면요. 별도로 서울에 삼성고등학교 있죠. 삼성고등학교. 있죠, 그죠? 방금 제가 쉬는 시간 검색하니까 신림동에 있더라고요. 신림동이요. 삼성고등학교. 여기서 멀지는 않잖아요. 자, 서울에 삼성고등학교에 소, 병, 량 선생님입니다. 이 책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이 특이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삼성고등학교에서 기술 과목을 가르치는데 고등학생들 수업 7교시, 8교시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마치면 10분 쉬지. 수업 종일 하는 것도 힘든데요. 그 쉬는 시간 10분요. 10분을 활용합니다. 틈새 시간입니다. 10분. 그러면 7교시면요. 곱하기 7이지. 그럼 몇 분? 70분. 그러니까 이분은요. 하루 10분. 습관적으로 다 모으니까 70분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1년이면요. 이렇게 쉬는 시간 10분 활용해서 2009년도에요. 국가 공인 자격증을 55개를 땄어요. 55개요. 엄청납니다. 자, 일반 자격증 아니고 국가 공인 자격증을 55개 취득했습니다. 노후를 정하기 위해서. 뭐 해가지고요? 10분 활용입니다. 10분 활용. 그래서 2009년도에 한국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틈새만 활용해도 이렇게 우수하게 합격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취득하는데, 내가 머리가 나쁘다, 나이가 많다, 전부 다 변명이고요. 틈새만 활용해도 우리 시험은요, 무조건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시테크. 그래서 시험은 잘하시고, 틈새 시간. 그리고 방법만 적당히 우울하면요, 우리 시험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부터 공부 걱정하지 마세요. 틈새만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어서 5번입니까? 시장가치입니다. 시장가치가 원칙이라고 했어요. 원칙. 시장가치 조건은요, 이상의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모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시장성이 있는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때 통상적인 시장이 뭘 말하느냐? 이는 쉬워요. 매도자 수가 많고 매수자 수가 많은 시장. 그러니까 사고 팔자가 많은 시장이 바로 통상적 시장입니다. 똑같은 말로 시장성 있는 부동산, 사자와 팔자가 많으면요, 매매가 활발하겠지. 얘가 바로 시장성이 있는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아파트 매매 잘 되잖아요. 또는 빌라, 또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또는 토지, 이런 것들은요, 매매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니까 통상적인, 이럴 때 시장 가치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시장성이 없다. 얘가 없다는 것은 바로 매매가 잘 안 되는 부동산입니다. 어떤 게 있죠? 학교 매매 안 되잖아요. 도서관, 교회, 절 매매가 잘 안 됩니다. 매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이고, 매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장 가치를 따지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주 매매가 되면서 시장성이 있어야지 시장 가치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요. 출품 기간의 합리성은 뭘 말하느냐? 얘는요, 충분한 기간을 말해요.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충분한 기간이란 일반적으로 약 3개월 내지 4개월을 말합니다. 뭐 쉬운 말로 이사철 떠올리자. 이사철. 요즘 춥죠? 자, 1월달 더 추울 거예요. 1월달 한참 추울 때 이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 한 겨울철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더니 매매가 안 된대 말입니다. 그러면 한 겨울철에 1월달에 매물을 내놓게 되면요, 날씨가 다 풀려서 봄철, 가을철, 이사철에 팔린대 말입니다. 이러면 시장 가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 아파트를 3억에 매물로 내놨는데 이것을 1월 달에 내놔도 언제는 팔리더라. 3월, 4월 때 있어도 되니까 팔리더라. 이게 바로 충분한 기간 매매되었고 이것이 바로 시장 가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너무 길거나 짧으면요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를 매물로 내는데 10년 지나도 안 팔려요. 왜 안 팔릴까요? 3억짜리를 20억에 매물로 내놔봐요. 안 팔리지. 얘는요 시장 가치가 아니단 말입니다. 매물로 냈더니 이 추운 날씨에 하루 만에 팔려버려요. 어떻게 3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아봐. 내일 바로 팔려버리지. 이런 것도 시장 가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시장 가치라면 이사설에 팔리더라. 얘가 바로 시장 가치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의 자연성을 해치는 요인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바로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 개입이 없어야 됩니다. 자, 개별적 사정 개입이 없어야 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1억짜리 땅이 시장 가치, 적정 가치인데 워낙 급한 사정에 급하게 파니까 급매 7천에 30% 싸게 팔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다. 왜? 사정이 개입되었잖아요. 이런 사정 개입이 없어야지 이렇게 시장 가치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여기서 거래 당사자가 되면 사자와 팔자, 그러니까 매수자 하고요. 다음에 매도자를 말이에요. 자, 이 거래 당사자가 둘 다 정보에 대해서는요 거의 비슷하게 거의 같이 알아야 됩니다. 대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게 되면요 매도자가 자기 살던 집이니까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자를 숨길 수 있어요. 보일러가 고장 나는데 숨겨버립니다. 또는 이제 천장에 이제 물이 막 주주주 새거든요. 이거 가린다고 이제 살짝 이제 또 이 도배를 했습니다. 이런 하자를 알고 있다면요 가슴 뚝 떨어지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자를 말이지 다 같이 똑같이 알고 있다면요 속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시장 가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상 네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비로소 시장 가치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시장 가치의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는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자, 칠판 보시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 형성 과정에서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의 일반 이론 보았고요. 그래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요. 자, 가치 밸류하고요. 가격 프라이스. 차이점은 절제가 잘 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 부동산은 바로 가격과 임대로 표시가 되고요. 부동산은 권리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장래를 산다. 장기적 배라에서 형성이 되고 개별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런 특징하고요. 방금 보았듯이 시장가치 조건 네 가지 있죠. 이것만 아시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보니까 106페이지는요. 이제 더 이상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발생 요인, 형성 요인, 지원칙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지만 여러분들은요. 일단 전체 숲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요. 따로 인문서는 없지만은요. 발생, 형성, 지원칙을 다 책에는 잡아드릴게요. 지금부터 2번, 3번, 4번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합니까? 그래서 목차 2번 가격 또는 가치 발생률입니다. 그게 세 가지죠. 유, 상, 유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용성은요. 똑같은 말로 이꼴 효용입니다. 경제의 효용과 똑같은 말입니다. 효용, 유용성하게 되면 쉬운 말로 어떤 재화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 만족감을 말이에요. 만족감이다. 그러면 부동산 경우에 유용성 종류가 세 가지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쾌적성이 나와요. 두 번째가 수익성이 있고요. 세 번째가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유용성하게 되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쾌적성과 수익성과 생산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개 아파트 단지, 주거용이죠. 주거용은 동네가 쾌적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고요. 다음에 수익성은요, 상업용 부동산, 수익성이 높아야 됩니다. 다음에 생산성은요, 공업용 부동산.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유용성 기준은 달라집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유용성이 높을수록 그것만큼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된다. 높게 발생이 된다. 결국 유용성이 높다는 것은 그것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유용성은요, 수요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용성 높을수록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것만큼 가격은 높게 발생합니다. 두 번째요.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자, 희소성은 쉬운 말로 얘는 부족성이죠. 따라서 희소 가치가 높다는 것은 땅이 흔하다, 귀하다? 귀하죠. 강남 봐요. 강남의 땅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희소 가치가 높잖아요. 그래서 희소 가치가 높다는 것은 얘는 바로 수요가 아니고 공급을 움직입니다. 희소 가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공급이 부족할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돼요. 자, 그러니까 유용성이 높을수록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된대. 세 번째, 유효수요. 유효수는 공부했잖아요. 이런 쉬운 말로 구매력 있는 수요를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강남의 땅을 왜 못 삽니까? 강남의 땅은요, 그만큼 수익성이 높잖아요. 땅값 비싸요. 또 공급이 부족합니다. 희소가치 높아요. 땅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이건 다 알면서 왜 땅을 못 사지?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적어도 강남의 땅을 사려면요, 구매력, 다시 말하면 계약금 10% 주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돈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이 돈이 없으니까 땅을 못 산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걸 가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게 모두 어울렸을 때 가격이 구체적으로 발생이 된대요. 따라서 가격 발생은요, 항상 하나가 아니고요, 유상류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서 구체적으로 가격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상류 세 가지입니다. 하나 더 추가요. 여기에다가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이전성이나 이전성. 자, 이전성 하게 되면 얘는요, 권리의 양도를 말해요. 권리의 양도이다. 그러면 이전성 하게 되면, 자, 볼까요? 땅을 사면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야 됩니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니죠. 잔금 다 치르면서 뭘 받아야 되겠지? 권리필증, 등기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금 다 치르고 등기필증, 권리필증을 양도 받았을 때 모든 거래가 종결이 돼요. 가격은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크게 세 가지가 유상류 세 가지고 네 가지를 말한다면 유상류 이 네 가지입니다. 이상 네 가지에 의해서 가격은 발생이 된다. 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발생되느냐? 유상류의 상호작용에서 구체적으로 가격은 발생이 됩니다. 즉, 유용성이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되고 희소가치가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되고 반드시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세 번째 뭐죠? 형성요인입니다. 자, 형성요인은 뭐냐? 가격 발생요인 세 가지 유상류 3자에 다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형성요인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찍의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일찍의 세 가지가 뭘 말하느냐? 첫 번째, 일반 요인 하게 되면요. 얘는 부동산 가격을 형성시키는 전국적 요인입니다. 전국적이다. 전국적입니다. 전국적이죠. 얘는 지역적이지. 얘는 개별적이지. 그 범위가요, 전국적이고
지역적이고 개별적이다. 점점점 축소, 좁혀 나갑니다. 그래서 부산 가격 요인들을 전국적에서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점점점 좁혀 나가야 됩니다. 일찍의 세 가지입니다. 자, 일반 요인은요. 자, 그 이유가 전국적인데 어떤 게 있죠? 요즘 뉴스 보면요. 맨날 나오는 게 LTV다. DTI다. 대출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년 1일부터는 신 DTI다. 더 까다롭게 규제합니다. 이렇게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겠지. 이런 규제가요. 서울만 규제가 아니고 서울도, 부산도, 제주도 모두가 전국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얘가 뭐지? 일반적 요인입니다. 자, 이것을 또 날씨와 비교해볼게요. 날씨. 우리나라가 있어요. 뭐죠? 전국. 제주도 포함했어요. 전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7월달이면 장마철이죠. 7월달에 기상 예보를 합니다. 아나운서가요. 자, 내일은 전국적으로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퍼붓겠대요. 제주도 포함해서. 얘가 뭡니까? 전국적, 일반론입니다. 똑같이 집중호우가 내려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려도 그 영향은 지역마다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요. 제가 어제 대전 수업에 했죠. 대전은요, 뉴스 보게 되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 피해가 크다 뉴스를 거의 못 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끄덕없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일부 지역은요, 비만 오게 되면 하천이 넘쳐가지고요, 집이 다 잠겨버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가 내려도 얘는 피가 끄덕없고 피가 크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 좁혀나가야 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봐요. 아파트를 짓는데 똑같이 건축비가 평당 39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어느 건설회사에서 서울서 짓건 부산에 짓건 제주도 짓건 건축비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지? 일반적입니다. 똑같이 아파트 짓는데 대전의 아파트는 20평이 얼마 하더라? 2억 하더라. 20평대가요. 강남은요 10억 하더라. 어떻게 똑같은 건축에 똑같이 짓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크잖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축에 들어가더라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얘가 뭡니까? 지역 차이 때문에 지역 차이. 얼마나 큽니까? 다음에 같은 지역인데요. 똑같은 비가 와요. 와도 개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지역인데 어느 주택은요. 집이 전부 다 잠겨서 지붕이 안 보여요. 어느 집은요. 자, 반만 잠겼다. 어느 주택은 끄떡없어요. 그래서 개별마다 달라집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자, 한강을 끼고 101동, 102동, 103동 기억나시죠? 자, 101동, 102동 동간 가격차가 크다 작다? 크다. 또 같은 자, 동이라고 하더라도 1층과 레일층은 가격차가 크다고 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뭐 개별 차이대 말입니다. 항상 부동산 가격은요. 전국적 면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더라. 같은 지역도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더라. 이걸 전부 다 분석했을 때 구체적인 가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일지계 중에서는 특히 이 두 가지 있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중요한데요. 뭐 때문에? 얘는 오로지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부동산 특유의 요인입니다. 부동산에만 존재합니다. 동산은요. 지역과 개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동산은요. 똑같은 담배를 사요. 에세 한갑. 강남 얼마입니까? 4,500원요. 그러면 대전 가도 얼마? 4,500원. 부산 가도 4,500원. 그래서 담배값 4,500원. 지역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또 같은 편의점에 갔더니 같은 지역인데 같은 편의점인데 담배 한 갑 똑같은 담배가 전부 다 4,500원입니다. 개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부동산은요. 지역 차이가 굉장히 커요. 개별 차이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부동산만 존재하는 특유한 요인들입니다. 이걸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자. 얘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개별로 얘를 분석하자. 얘가 바로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우에 특히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과 결 분석은 되게 중요하고요. 따라서 지역 분석과 결 분석은 어떤 분석이다? 가격 형성 요인 분석입니다. 감정평가에서 가장 주된 분석은 가격 형성 요인 분석이 되고요. 그중에서 지역 분석과 결 분석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지역 분석과 결 분석을 조금 더 체계를 잡아드릴게요. 지역 분석과 결 분석입니다.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면요. 실무하시면서 이 용어들은요. 평생 써먹어야 됩니다. 또 안 쓰려고 해도 쓰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중개사무소에 의뢰인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세요. 그래서 아파트 팔려고 하니까 중개사가 묻죠. 팔려는 아파트가 어느 동네 아파트입니까? 동네부터 먼저 묻습니까? 아니면 팔려는 아파트가 평수가 몇 평입니까? 평수부터 묻습니까? 동네부터 물어요? 평수부터 물어요? 동네부터 묻죠. 뭐부터 묻지? 지역부터 먼저 묻잖아요. 지역부터. 그래서 우리 아파트요. 강남이 아파트가 있어야 하니까 동네가 좋네요. 그 다음에 강남이니까 그 다음에 평수가 몇 평인지 언제 지었는지 하나 다 따지고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부터 먼저 묻더라 지역 분석입니다. 얘가 바로 전체를 뭐래요? 전체 분석입니다. 먼저 물었죠. 그러니까 선행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전체 분석이고 선행 분석입니다. 그래서 강남이다라고 하니까 지역이 좋네요. 다음에 넘어가죠. 평수가 얼마인지. 그래서 얘는 바로 부분 분석입니다. 하나하나 묻습니다. 먼저 물어요? 나중에 물어요? 나중에 묻죠. 그러니까 후행 분석입니다. 당연히 동네부터 물은 다음에 평수 묻더라. 실무에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 순서입니다. 따라서 지역 분석을 먼저 묻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늘 묻는 것이 개별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무조건 틀린 말이잖아요. 얘는 항상 후행 분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지역 분석은 뭐냐? 개별 분석은 뭐냐? 지역 분석은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합니다. 표준적 사용을 판정합니다. 이 단어를 줄여서 표준적 사용을 판정한다. 표사가 돼요. 지역 분석은 표사를 판정합니다. 다음에 개별 분석은요. 개별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 표사가 아니고 최유효 사용입니다. 줄여서 최사가 돼요.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분석은 표사를 판정하고 개별 분석은요. 최사를 판정합니다. 그러면 지역 분석은 표사를 판정하니까 그 결과 나오는 것이 그 지역 전체의 가격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끝은요. 바로 이 가격 수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얘가 지역 분석의 목적입니다. 다음에 개별 분석은요. 개별 부동산의 최사를 판정해서 뭘 구한다? 가격 수준이 아니고 가격을 구합니다. 가격. 항상 이 두 가지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얘는요. 지문이 너무 잘 납니다. 그럼 도대체 표사가 뭡니까? 최사가 뭡니까? 가격 수준이 뭡니까? 가격이 뭡니까? 하나씩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사가 뭔지 예를 들어 볼게요. 표사. 표사는요. 지역입니까? 개별입니까? 지역이에요. 지역. 항상 지역일 때 표사가 나와요. 예를 들면
노량진 지역이었습니다. 노량진역이 있잖아요. 전철역이었습니다. 자, 1호선이죠. 다음에 건너편에 환성역 9호선입니다. 여러분, 지역 다 떠오르죠? 노량진 주변에 뭐가 많습니까? 전국에 유명 학원들은 전부 다 모여있죠. 그래서 유명한 중개사, 관리사, 공무원, 또는 교육학, 또는 입시, 수능학원이다. 유명 학원들이 전부 다 밀집 모였습니다. 그러면 노량진 역 하게 되면요. 딱 나오자마자 육교가 나와요. 딱 건너면요. 바로 건너편에 6층 건물이 나와요. 제가 서울에서는 가장 여기서 강의를 오래 했었어요. 가장 좋은 위치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딱 떠올리니까 뭐가 떠올라요? 자, 이 지역은 용도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 무슨 지역? 당연히 상업지역이지. 역세권이죠. 상권 엄청 좋아요. 역세권이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가 골목들이다. 학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유동인구. 전국의 수험생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숙하면서 전부 다 공부합니다. 엄청납니다. 뿐만입니까? 학원 주변에 관련 부대 시설이 있죠. 부대 시설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식당, 또 편의점, PC방요, 또는 호퍼집, 또는 서점입니다. 많잖아요, 부대 시설. 다음에 골목 들어가면요, 전부 다 원룸 해서요, 전부 다 고시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노량진은 용도가 상업지역이고 역세권이다, 학원가다 하면서 쭉 설명했죠. 얘가 바로 지역을 설명했죠. 얘가 바로 표준적 사용입니다. 표사. 여러분이 중개하게 되면요. 자, 길동에서 중요하다면, 길동 여기 있거든요. 이 주민이 어떻고 저떻다 얘기하잖아요. 그래, 다시 말하면, 지역 분석 말을 안 쓰고 또 고객들한테 표준적 사용하면 말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이런 말은 안 쓰더라도 이건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얘가 바로 지역 분석이 되고 표준적 사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설명합니까? 이 특성을 다 밝힌 다음에 노량진은 이만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이 좋아요. 종로 못지않게 좋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이 지역은 땅값 시세가 싸게는 1,500만 원부터 땅값이 비싸게는 5천만 원 사이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대요. 이걸 밝히는 게 가격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매매가 된다, 이걸 밝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역 분석입니다. 다시 이 지역의 표사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요, 학원 관련 부대 시설이 많다고 했잖아요. 부대 시설. 가장 많은 게 뭐? 식당. 그러면 노량진 학원가에 식당 되게 많잖아요. 가보셨잖아요. 이 식당이요, 노량진에서 학원가에서 식당의 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식당은요, 고급 식당일까요? 실비 식당일까요? 당연히 실비 식당. 얘가 바로 표사가 돼요. 지역의 표준적 사항입니다. 노량진에서 고급 식당은 표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식당하면 무조건 뭐 실비사 차려야지 돈 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 노량진 지역의 표사가 어떤 식당, 실비 식당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자, 개별 분산을 이용한 것도 항상 어떤 식당, 실비 식당을 차려야지 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 이 땅은 내 땅이야. 내 땅입니다.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돼. 여기다가 최고급 뷔페 식당을 차립니다. 강남에 통할 듯한 최고급 뷔페 식당을 차려요.
한 끼 먹는데 8만 원씩 합니다. 이 식당은요,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완전 망합니다. 쪽박입니다. 예. 따라서 이 지역은요, 실비 식당을 차려야지 표사가 되고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걸 차리면 어울리지가 않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표사가 실비 식당이면 여기서 영향을 받으면서 개별 이용도 뭐 실비 식당을 차려야 됩니다. 항상 지역 분석에 영향을 받으면서 얘가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 지역은 싸게는 얼마, 비싸는 얼마 해서 이렇게 매매가 됩니다. 이걸 밝히는 게 가격 범위, 그래서 가격 수준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가격이 정해진대요. 그래서 고객이 갔습니다. 이 동네가요, 이런 동네거든요. 해서 지역 분석했잖아요. 뭐 표사를 설명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권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어디서 하고 싶어요? 혹시 여기서 하고 싶어요? 얘는요, 너무 위치가 좋아. 얘는요, 평당 5천만 원 합니다. 곱하기 10평이면 5억 하잖아요. 돈이 안 되거든요. 폭이 안 되잖아요. 내려옵니다. 좀 더 내려오니까 접근성은 떨어지지만요, 이 땅은 평당 3천만 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돈이 모자랍니다. 안 돼. 그럼 또 골목 들어가야지.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이 동네 골목에 여기서 차리면 평당 1,500만 원 하고요. 이러면 여기다가 김밥 천국 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범위에서 자 해서 5천, 3천, 1,500 하나하나 가격이 이렇게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정해진다. 그래서 항상 분산 가격은요, 이 지역 차이를 분석해서 이걸 정해놓은 다음에 이 범위에서 하나하나 가격이 이렇게 해서 정해진다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의 주된 분석은요, 가격 형성 요인 분석이 되고 일찍의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얘가 바로 지역 분석, 얘가 바로 계열 분석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유상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형성률입니다. 자, 다음에 재원칙입니다. 재원칙은 뭐냐? 이상, 가격, 발생요인 유상률, 형성요인 일찍 이 전체를 둘러싸고요,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하는 게 재원칙입니다. 이 재원칙은요, 종류가 무척 많은데요. 총 13개 원칙입니다. 13개 원칙. 13개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바로 최유효 사용 원칙입니다. 줄여서 최사 원칙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12개, 나머지 원칙은 전부 다 최사와 관계를 모두 공부하면서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최사 원칙입니다. 왜 최사 원칙이 중요합니까? 하는 것은요, 다시 요거 봅니다. 지역 분석은 표사, 기억나시죠? 계열 분석은 최사가 돼요. 다시 표사를 판정하면 뭐? 가격 수준. 최사를 판정하면 뭐? 가격. 오! 보세요. 최사를 판정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다? 가격이 나옵니다. 결론, 최사가 반영된 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따라서 최사가 반영된 것이 가격이니까 이거나 이꼴 같이 움직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요, 항상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과 한 것인데, 가격은 항상 최사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이꼴 최사 가격입니다. 그래서 최사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부동산 가격은요, 뭐가 반영이 됐다? 이꼴 최사가 반영된 가격이다 해서 최사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2장입니다.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다. 그래서 가격 형성 원리는요, 제가 지금까지 칠판 전체 중에서요, 이렇게 전체 숲을 그려드렸습니다. 이 숲을 안 다음에 교재를 하나씩 보게 되면요, 전체가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감평은 쉬워집니다. 이 전체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책을 보게 되면요, 전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에서 가격 형성 과정은 전체를 본 다음에 체계를 잡은 다음에 하나씩 봐야지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입문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전체를 짚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은요. 3방식이 왜 필요한지 하고 4번 물건별 평가 방법이 있죠. 이 파트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